시험도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제가 뽑은 건 저건데 정말 예쁜 게 많거든요. 요렇게 찾아가는 거 아시죠? 그냥 찾아가기만 하면 그냥 게임이에요. 그냥 놀이에요. 근데 놀이라는 게 아까 말했지만 알고 느끼고 만들고 그 과정상의 놀이가 아니고요. 놀이만 빼서 놀잖아요. 진짜 놀기만 해요.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어떤 원어민 선생님 집에 잘못 오시면 1년 전에 알고 파트 안 하고 놀이 느끼고 파트 한다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 배우는 케이스도 많은 게 그래서 그래요. 놀이를 할 적에는 이거 그냥 하면 놀이로만 끝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쓰는 거예요. 만약에 얘한테 but 있잖아요. but 그걸 읽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가는 길목마다 써져요. 여기 써주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겠네. 그럼 여기 정도 써줄까요? 여기 정도 써주고 여기 정도 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이렇게 여기다 써주고 이거 버스를 찾아가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냥 일 없이 괜히 헷갈리라고 and나 is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그것도 아이가 딱 알 수 있게 and나 is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 정도만 오면요. 애들 머리가 나는 바트만 이거 바트만 따라가면 길이 나온다. 엔드나 이거는 엔드니까 아니야. 이건 이즈니까 아니야.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 하면 사이트 월드를 굉장히 많이 읽게 돼요. 너무 재밌어 하고요. 이거 한 번 해서 끝나는 애 없어요. 또 달라고 그래요. 이거 딴 그림으로 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메이즈 같은 경우는 그 복사를 많이 해도 금방 그냥 한 자리에서 해치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엄마가 부지런해갖고 저걸 먼저 찾아놔야 돼요. 잘못 써놔갖고 딴 길 가면 되게 욕먹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그 놀이 중에 하나고 효과도 좋습니다. 사이트 월드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파닉스에서도 쓸 수 있고 다른 단어를 낼 때도 좋은 활동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알파벳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벳 이전에 더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를 생각하고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도 어떻게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혼자 자생해서 궤도를 타고 가요. 뭘 배워도. 만약에 그걸 못 배운 애들은 맨날 남 탓해요. 그것밖에 안 가르쳐줬잖아. 그렇게 해요, 진짜, 실제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하긴 네가 생각해서 알아야지.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떻게 그걸 포인트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사고하는 단계대로 어머니도 가르치고 애들도 배워야 돼요. 그죠? 알고, 느끼고, 만들고. 이게 만들기가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2단계만 애가 자기 걸로 하면 그다음부터는 척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단계에서 많은 애들이 요 단계에도 버거워해요. 근데 2단계를까지 한 애들은 스스로가 알아요. 그 선생님은 이런 걸 안 해준다. 다른 애들은 그런 걸 바라주다는데 얘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확연히 알아요. 요거를 할 적에는, 이 느끼고를 할 적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아이가 이런 액티비티를 하면서 제일 느낀 게 뭐죠? 얘가 애들한테 이걸 주면 이것이 밭이다. 그거 아니에요. 애들이 감동 먹는 부분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그거지 이걸 하면서 밭을 알고 그거 전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하면 애들이 정말 밭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느끼고 할 적에는 애들이 이 목적이란 걸 모르고 저절로 흡수를 하게 하는 그런 요령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10몇 년 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으면 진짜 저는 많이 업그레이드 됐을 것 같아요. 저는 무진장 시행착오 많이 겪고요. 재료값 쓸데없이 많이 쓰고 밤 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놀이였기 때문에 참 즐거웠어요. 제가 이 강의 붙잡아주면서 굉장히 많은 회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느꼈는데 요 단계에서 그 행복감이 없다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공부를 하다 질려서 안 하는 게 그 행복감이 없어서 그래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2단계로 가면요. 그냥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평생이 가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만드는 거. 이건 어머니들이 굉장히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남의 얘기만 많이 듣고 그 흉내만 내시는 차원이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그 영역에 머물러요. 근데
그 집 애가 어머니 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제가 우리 애 가르치고 뭐 또 주변 애들 도와주고 그런 경험이지만 항상 느끼는 거는 아이에 따라 노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100이면 100 다 틀려요. 더 괴로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애들이 100번도 더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애는 이렇다 생각하는 순간 벌써 딴 애야.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아시죠? 키워보시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냥 무진장 유연해야 돼요. 엄마가 이거는 이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배신당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진장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뭐 마음에 그것도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내가 가르치는 대상, 나는 가르치는 그게 아니에요. 얘도 주체고 나도 주체해야 돼요. 내가 얘랑 수업을 할 적에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내 자신이 개발되는 그 주체로서 참여를 해야지 그 걔를 대상으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벳. 전 지금도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으시죠? 이렇게 이쪽도 재밌고 나도 재밌을 때 재밌는 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전 지금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수다가 어딨나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알파벳을 보세요. 알파벳은 아까 말했듯이 자음의 발음 아시죠? 몇 가지? 그걸 애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100번 말로 설명해서 디귿이 아니야. 그 뭐 소용없어요. 한 번만 해보면 애들이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몸의 발음의 차이도 그걸 어머니가 딱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외국인 선생님이 왜 파니스 가르치는데 그렇게 별로 탁월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들이 몰라요. 그 차이를. 항상 발음하니까. 얘가 모르는 걸 이해를 못해. 얘가 왜 그걸 못하지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발음할 적에는 아이가 딱 깨닫게 얘기를 해준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유는 짧아.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 애들이 그냥 유는 짧으니까 잘 캐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발음이 명쾌해져요. 그 다음에 반드시 자모음을 같이 소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서당시 뭐 입 딱 영어 유치원에 가면 입 딱 다물고 애들 쓰게 하는 거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 쓰는 동안 선생님 쉬거든요. 진짜 아닌 거예요. 항상 알파벳을 중에 소리를 빽빽 내면서 그거 자체가 놀이에요. 저는 알파벳 이렇게 쓸 적에는 막 피곤하고 그러다가 한참 뒤로 나면 도레미소 부르는 것 같아요, 기분이. 도레미소 부르면 점점 기분 좋아지잖아요. 거의 그 경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유희처럼 느껴지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컬러링이에요. 이거 너무 훌륭하다 말씀드렸죠? 마법과 같이 신기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링으로 이제 색깔 단어 그런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트 월드였어요. 사이트 월드 여러 가지 게임으로 하시고 그리스트 잘 갖고 계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그거 갖고 이 단어 진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예, 저 지금 5살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인데요. 지금 저희 딸이 현재 한글을 아직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영어는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느끼게끔 해서 계속 그냥 문화센터 수업을 어렸을 때부터 쭉 함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듣기로는 아직 한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자꾸 접하게 되면 혼란이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글을 이제 방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희 아이도 지금 영어가 재미있는지 자꾸 영어를 섞어서 수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yes, no 하면서. 그래서 한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글이 먼저 완성이 된 다음에 영어를 좀 즐기게끔 해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가르쳤던 그 경험에 의하면요, 영어를 이렇게 빨리 파니스가 된 애들은 한글도 그냥 같이 더 빨리 됐어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지, 한글을 못 듣기 때문에 영어를 못 배우거나, 혹은 뭐, 반대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이의 머리를 믿으세요. 어떤 방식을 믿을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걔가 영어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말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머리가요, 한글, 영어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일본어, 중국어에도 해요. 하고
단지 그 가리키는 요령이 더 뛰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녀분을 못 봐서 그렇지만 만약에 한글을 더 하고 싶으면 한글을 보다 더 잘 배우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어머니가 답답하게 여기신다면 어떻게 하면 한글을 더 빨리 하나. 이 방법 다 사용해보세요. 컬링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세요. 해보고 또 같이 하세요. 이거를 사용하면 이거 한글로도 바꿨다가요. 또 영어로 2장 프린트 하셔서 그렇게 하면 둘 다 해요. 더 많은 언어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글이 먼저다 그거 고민할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영어를 실생활에서 계속 엄마가 도와줘야 이게 연계 수업이 되고 는다고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엄마가 발음을 도와줘야 하는지. 발음을 어머니가 도와줄 만큼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어머니 발음으로 말고 왜 있잖아요. CD도 많고 테이프도 많잖아요. 그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중에 좀 지나잖아요. 엄마 발음 틀렸다고 핀잖아요. 그 애들이 다 그래요. 네. 엄마표 영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것들, 그러니까 체계성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고요. 그럼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 좀 힘들어요. 뭐 스케줄에 따라서 때로는 왕창하고 때로는 또 잘 안 되고. 근데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또 규칙적으로 또 그 다음 세션은 어떤 식으로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뭐 프레임을 갖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제일 좋은 건요, 엄마잖아요. 사실은 엄마이기 때문에 얘랑 나랑은 말로 표현 못하고 남이 이해를 못하는 그 단결된 세계가 있어요. 근데 아이를 가르칠 때는요, 출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요. 나는 전문 출장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나는 내 몸이 쑤셔도 얘를 가르쳐야 된다. 왜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사실상 어려워요. 둘 다 꾀가 나요. 그리고 뭐 살다 보면 안 알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나는 진짜 전문 선생님이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화도 안 내요. 그래야지 승질 안 내요. 남의 애한테 승질 못 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지속해서 하는 거는요, 그거는 아이 탓은 아니에요. 그 지속을 못하는 이유는 거의 엄마 탓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살다 보니까 힘이 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실력을 키우지를 않아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애랑 같이 하다가 딱 5학년 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그 레벨이 된 걸 딱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언어는요, 사람 머리가 다 하면 따라가게 되는 게 언어예요. 지금 어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 가서 사시게 됐어요. 그러면 마음에 난 평생 그리스 말 한마디 못할 거야. 난 여기서 벙어리 살다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언제 빨리 되지? 언젠가 될 거야. 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세요. 그 사람 머리 원래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는 아마도 어머니가 그걸 꾸준히 공부를 해갖고 더 앞서가고 그 열정이 조금 떨어질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하면 애가요, 그거를 무시 못해요. 사실상. 네, 오늘 아이들이 홈스쿨링으로 영어를 배울 적에 어머니랑 아이가 같이 꼭 알아두셔야 될 마음가짐이랑 그리고 기본적인 그 토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알파벳을 어떻게 배울지, 어떻게 해야 재밌게 배울지, 그 다음에 컬러링이라는 그 기법, 거기에 사용법을 알려드렸고, 또 사이트월드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세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직 파닉스라든가 또 아이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단어들에 대한 설명이 남아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요만큼만 이제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그 파닉스와 베이직 월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